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에 일어나서 뉴욕 증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폭등, 그동안 많이 눌렸던 거 위주로 대폭등이 나왔습니다. 시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에서는 그래서 지금 분노의 반등이다, 뭐 이런 좀 심한 격한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딱 좋네요. 분노의 반등. 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나스닥 기준이 10%가 고점 대비 떨어지면서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급하게 이제 반등이 일어나면서 오늘 무려 3.7%가 올라갔고요. 다우지수는 물론 어제 대비 올랐지만 뭐 강보합 정도, 그러니까 플러스 보합 정도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S&P 500도 1.4% 올라갔습니다. 러셀 2000도 역시 2% 이상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상승폭이요. 하루에 3.7%가 올라간 상승폭은 작년 4월 이후 최대폭으로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장중에는 저 앞에 보면 4%도 넘게 오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고요. 금리의 전체적인 약간의 좀 상승세가 약간 꺾이면서 다시 1.5% 수준 내려간 것. 그리고 역시 낙폭과대 기술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매수한 들어간 것들이죠. 주식시장은 늘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누가 과연 살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 계시지만 늘 새로운 계좌가 늘상 하루에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에서 10만 개 이상이 늘 아마 계좌가 새로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만 잠깐 말씀드리면 비트코인도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가격에 누가 샀냐고 궁금하시 여기잖아요. 미국에서 스퀘어라는 곳에서 하나의 플랫폼이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요.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을 새로 산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그만큼 새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 떨어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게요. 그만큼 새로운 인구가 태어나고 뭐 이런 거 그랑 같은 관점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섹터로 보면 오늘은 그동안 강했던 것들은 좀 쉬었습니다. 유가라든가 금리를 갖고 움직이는 에너지나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쉬어갔고요. 상대적으로 나머지는 다 올라갔습니다. 제일 많이 올라간 건 역시 기술주랑 임의소비재 이런 것들이 또 제일 많이 올라간 특징이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 잠깐 확인해드리면 1.54, 53 이 정도까지 좀 흘러내려는 모습이지만 계속 말씀드리면 금리는 그냥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등락이 있을 뿐이고 추세적으로는 금리는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확 올라갔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쉬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큰 의미는 없겠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늘 시장을 바라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굳이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등한 거에 대해서는 바이털 널리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금리가 지금 1.5, 뭐 1.6 이런 데 좀 많은 노출이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죠. 금리가 뭐 그 정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 되겠고요. 역시 이제 기술주 하락 조정에 따라서 많게는 20% 이상 떨어진 게 숱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 좀 살만한 가격이 아니냐? 좀 멈칫했던 사람들이 다시 사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야 됩니다. 테슬라 좀 말씀드릴까요? 정확히는 테슬라가 20% 가까이 반등을 했는데요. 테슬라 기준으로 보면 2020년 2월 이후 최대폭으로 반등했습니다. 테슬라가 하루 동안은 뭔 일이 있겠습니까? 테슬라가 갑자기 매출이 20%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다음 떨어질 때 35%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주가는 출렁거리는 것이 주가라는 걸 꼭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애플도 오늘 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테슬라도 테슬라고 애플도 애플이지만 작년에 소위 많은 사람들이 셧다운 되면서 집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했던 분들. 그래서 한국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전혀 관심이 없지만 많이 들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운동화는 펠라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펠라튼이 오늘 15%, 16% 올라갔고 이게 진짜 대단한 기업이다 얘기하는 레포트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매도 의견, 중립 의견을 놨다면 조금씩 올리는 사람들이 다시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요. 가격에 대한 관점이 되겠고요. 작년 이맘때요. 작년 1, 2월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제분들 아니면 직접 회사 다니시고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줌이라는 걸 아는 분이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맞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저는 사실. 1%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줌을 아까 아직 1%가 안 됐는데 지금은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줌이란 걸. 대학 교수들 모를 수가 없이 다 합니다. 수업을 그걸로 또 하니까요. 어느 정도냐면요. 작년에 다 문 닫고 오프라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나 조교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갑자기 줌을 쓰라고 그러는데 줌을 어떻게 씁니까? 작년에요. 유명한 웬만한 대학에서요. 줌 특별 강좌가 열렸습니다.
줌을 어떻게 활용해서 찍고 어떻게 학생들과 소통하냐고. 그게 바로 줌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성 있는 겁니다. 실적이랑 상관없이. 줌도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오늘 10%가 올라갔고요.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캐시우드, 뭐 누님이나 돈나무나 이런 얘기를 숱하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거는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그냥 뉴스에 다 흘러들는데 이런 대단한 여성 매니저 하나 있다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 최근에 주가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10%가 또 올라갔습니다. 이 ARK라는 ETF가 상장한 거 2015년 그때로 알고 있는데요. 6년, 7년 만에 하루 상승폭으로 최대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분노해, 그러니까 눌렸던 건 한 번에 올라가는 그 정도였지만 아직 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끝났다라고 절대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게 그 안정됐다? 아직 멀을 수 있습니다. 금리에 움직이는 거는 도도한 흐름이라고 꼭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보잉까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보잉이요. 2019년 2월입니다. 벌써 2년 됐습니다. 이게 두 번째 비행기가 떨어진 적 있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 주문도 취소되고 그 1년 반 동안 그 우당도 금지됐었는데요. 처음으로요. 취소한 대수보다 주문한 대수가 늘어났어요. 순주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전체적으로 31대 737 맥스가 18대가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장기적으로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있고 주문을 하는 항공사들이 생겨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디즈니와 더불어서 보잉이 경기 회복, 경제활동 재개 아마 최대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보잉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지금 뭐 보잉 빼고요. 나머지 그 고점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밀렸던 종목들 오늘 반등 강하게 나와도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K 그 ETF도 마찬가지고 이제 성장주들 다 모아놓은 거 ETF 아닙니까? 네네, 뭐 그런 맞습니다. 것들 오르긴 했는데 그 전에 빠진 거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네. 어제 우리 채팅방에도 테슬라 이제 살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근데 아직 이런 시장의 안정세가 완전히 나온 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매수는 지금은 아니라고 보시는 걸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질문하신 분들도 이제 하신 분들 이제 타이밍을 자꾸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계속 말씀드린 타이밍으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 재간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벌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타이밍 갖고 샀다 팔아면서 돈을 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아하시는 분은 사시면 됩니다. 다만 그걸 본인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시기,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사냐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책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죠, 현실적으로. 가장 멋있는 말이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타이밍 예술로 돈을 장기적으로 본 사람 본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주식은 시간의 예술입니다, 시간. 시간이에요? 예,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마찬가지죠.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가 됐거니요. 그리고 우리 빵이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올해요. 2020년 필요도 없습니다. 2021년에 매출도 그만큼 늘어나고 이익도 그만큼 늘어나고 현금도 그렇게 늘어가는 주식은 딱 그들입니다. 빵이랑 테슬라거든요.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떨어졌잖아요. 그것이 바로 변동성과 전체 시황이라는 어떤 눌림이 있는 거죠. 많이 그리고 금리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만 장기적으로 이들 만한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뉴스트리트 리서치라는 것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레포트를 썼는데요. 이분은 물론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목표 주가를 578달러에서 900달러로 오늘 상향시켜. 900달러. 네, 상당히 올려놨는데 900달러 이거는 의미 그 금액 자체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 제목이 중요합니다. 테슬라 레포트를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조정 국면에서 자기네가 추천하는 넘버1 주식이 테슬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분 입장에서 뭐 오늘 당장 살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갖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마 주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테슬라 사볼까는 아마 테슬라 처음 사실 분일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저도 몇 번 얘기 들어요. 그럼 한 주라도 사고 얘기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저 고점에서 안 판 걸 후에 다시 살까 이런 얘기는 지나고 나면 덧없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보다는 테슬라는 진짜 좋아하는 분들은 테슬라가 몇 주를 갖고 가느냐가 중요하되겠고요. 테슬라랑 상관없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요. 2월 달에요. 전년 대비 자동차가 얼마가 팔렸냐면 4배가 팔렸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중국이 셧다운 거의 수준에 갔었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저효과가 분명 있지만 어찌됐건 4배가 팔린 게 중국이고 중국이 수출입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통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는데요. 특히요 4배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차란 거예요. 물론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다른 게 많이 있으니까요. 전기차가 7배가 커졌거든요. 전체 시장 4배 커질 때 7배 커진 게 중국의 전기차 시장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LG화학과 삼성 SDI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LG화학, 삼성 SDI는 긴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렇죠. 이 말씀을 네네. 주셨고요.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이 영향 받아서 오늘도 좀 양호하게 흐름을 보일까요?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변동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단 하나 여러분들 유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좋죠. 이익 전망도 상당히 올해 좋게 나오고요. 예. 반도체 이런 거 다 좋게 나오는데요. 다만 이제 금리의 문제가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큰 관점에서 월가에서 봤을 때 보면 미국에서 성장주란 것들이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갈 때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이제 나라별로 보면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마켓이지 않습니까? 예. 이머징 마켓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에서 비중이 4번째로 많은 게 삼성전자, 그 밑에 SK하이닉스 쭉쭉쭉쭉 LG화학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 하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어느 정도까지 상관없지만 지금 1.3%부터 2%, 1.6까지 쭉 올라가는 10년물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라 지금 시기에서 아시아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과 하락 조정과 똑같은 일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마치 성장주가 전체 나라별로 봤을 때는 아시아 이런 국가들이 몰려있다. 여기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중국, 대만, 홍콩 이런 것들이 몰려있는 그런 쪽, 싱가포르 이런 쪽에 몰려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도 일정 수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가 FOMC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멘트가 나올지, 물론 특별한 멘트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때까지 이런 금리에 대한 이슈가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에 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굳이 한국에서 보면 더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시총 상위 주식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금리가 올라가면 더 좋아할 판이거든요. 돈이 그렇게 더 많은데 뭐가 걱정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소형 테마성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배터리 2차 전지 그런 거 관련되고 삼성전자 말씀드리면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젊으신 분들 그리고 좀 탄력전을 원하시는 분들 그거 말고 2차 전지 관련 주식을 찾잖아요. 예. 반도체 장비 또 그 안에서 작은 걸 찾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지금 좀 흔들거릴 폭이 훨씬 커질 수 있죠.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보면 쿠션 맞고 그러다 보면 그런 쪽이 약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재벌 그룹 큰 기업을 가셔야 됩니다.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LG와 현대차 이런 거 됐건 돈이 많은 그룹을 가야 하는 것이 좀 안전한 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을수록 그 가치도 같이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안전하죠. 상대적으로. 예. 주식시장은 타이밍 하루 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간이 예술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볼만한 섹터 안에서도 대장주 보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